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가 됐습니다.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판결 3시간 만에 전 세계 관세를 10%로 일괄 부과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또 10%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자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돌려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각국 기업들이 요구할 관세 환급액이 우리 돈 약 250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실제 환급받기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는데 안용환 의원님, 이야 이거 참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해졌어요. 일단 팩트만 보면 첫 번째,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야 한국 25, 현대차 25 막 이렇게 해서 현대차가 그간 사실은 관세를 물었잖아요. 근데 대법원이 그거는 위법이다, 돌려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셈인데 또 판결문에 언제까지 돌려줘 이걸 또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럼 난 무역법으로 또 15% 하겠다라고 관세를 다시 들고 오는 상황이라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거 소송 걸어야 되는데 거는 게 낫냐 안 거는 게 낫냐 애매해졌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번 미국 대법원의 결과는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미국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세금에 대한 권한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미국의 건국의 기본이 됐던 게 보스턴 차 사건 아니겠습니까? 차를 팔면서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거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항해 일어나면서 미국의 건국에 기초화됐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그 관세는 잘 따져보면 미국 국민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서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트래핀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기축 통화 국가는 무역 적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역 적자를 통해서 그 풀린 달러가 기축 통화가 전 세계 유통을 시킴으로써 기축 통화 국가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을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역 적자가 아니라 제조 국가에서 금융 국가로 탈피하면서 무역 적자가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미국의 딜레마인 겁니다. 그래서 트래핀의 딜레마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통해서 그걸 억제하겠다?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것을 이제 미국 대법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254조의 환급 요구액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환급해달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못할 거다. 네, 삼성, SK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가장 미국에서 저 문제에 민감한 게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입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이런 데서 지금 코스트코가 이 건과 관련해서 수백 건의 이미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나 월마트의 도전을 보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이번에 15% 올린 것 대비 미국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임시 특권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 유명한 131조. 그에 따라서 마음대로 부정 거래를 했다, 불안정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그냥 또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상한선이 거의 없습니다. 50% 대법원이 제한을 걸 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 위법에 대한 제동을 걸었지만은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환급 여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혼란을 가속시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업체들이 지금 당장 환급해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대형 업체들,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아마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관망하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청와대도 아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래도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이 관세 협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에 약속했던 것과 관련된 어떤 관계 법령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니까 사실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내에서의 어떤 판결이고 관세를 추진하고 관세 정책을 이끌고 가는 건 미국 행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뭐 이 대법원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차분하게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긴급하게 통상 관련 관계 대책 회의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식적 입장과 일부 뭐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제일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한미 간에 체결된 MOU가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게 기업의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호관세 15%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하더라도 그럼요. 우리가 특별히 흔들린 바가 없고 협상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자동차 관련 등등 원래 이번에 합의된 품목관세도 바뀌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기존 합의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자꾸 어떤 다른 여지가 있는 것처럼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 경우에는 사실은 뭐 미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대응함으로써 그 불이익이 국익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